Guten Tag. 안녕하세요. GGSC 3기 AIML 파트 성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린 지가 벌써 5, 6개월 전이죠. 그래서 절 까먹으신 건 아닐까 걱정도 조금 되네요. 저는 지금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도 독일 교환학생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유럽 여행 꿀팁도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뺐어요. 그래서 사기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컨설팅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네, 그러면은 학교 소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TU 브라운슈바이크는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1745년에 설립되어 독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공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포마틱,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건물은 인포마틱 메인 건물이에요. 교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수업을 들었던 또는 들어가 본 강의실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정 좌석에 층이 굉장히 많았고 앞에는 칠판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는 학교 메인 도서관이에요. 항상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덜 붐비는 것 같네요. 도서관에서 나오면 제가 수업을 듣는 또 다른 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소인 스튜디어랜덴하우스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팀플, 개인 공부 등등을 할 수 있고 취식도 가능한 학습 공간입니다. 모든 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을 느낄 수 있어요. 되게 자연 속에서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 곳이라 좋아해요.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이제 밥을 먹어야겠죠? 네, 여기는 학생 식당인 멘사입니다. 줄 서서 메뉴를 받고 나중에 계산을 해요. 숭실대에서는 이제 식권을 먼저 사죠. 그거랑 반대입니다. 보통 2.5에서 5.5 유로고 사이드로 샐러드나 간식, 디저트 등을 추가해서 구매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학교 와서 제일 웃겼던 거 보여드릴게요. 저거 공룡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공룡입니다. 학교에 공룡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학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어떤가요? 좀 다른 나라에서 수업 듣는 사람 같나요? 저는 수업을 들으러 건물을 이동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정보관에서만 갇혀서 갔거든요. 본격적으로 교환학생 삶에 대해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대학교는 수강 신청이 없습니다. 애들아 수업 어떻게 신청해? 하니까 애들이 다 수업을 듣는데 왜 신청을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수업을 어떻게 들어요? 그냥 학교에 유세인트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몇 시, 몇 요일 어디서 수업을 듣는지를 파악하고 가서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수업은 보통 90분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75분, 그러니까 우리 숭실대학교 기준으로 75분이 되면 저는 나가고 싶어졌어요. 왜 수업이 안 끝나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수강 신청이 아까 없었잖아요. 저도 없을까요? 출석 체크도 없습니다. 수업을 안 가고 싶어요? 안 가면 돼요. 그럼 저는 안 갔냐고요? 너무 한국인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거를 잘 못해서 딱 한 번 바르셀로나 가려고 딱 한 번 수업을 빠진 거 빼곤 모든 수업을 가긴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맨 처음 오리엔테이션 시간 빼곤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보러는 또 와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수강 신청은 없는 대신 시험 신청은 있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즉 정해진 기간 내에 내가 이 시험을 보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럼 이 신청이 수강 신청처럼 빡세냐? 전혀 아닙니다. 한 달 안에 그냥 내가 이 시험 볼게요 하고 버튼 하나 클릭해서 시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과정에서 장단점을 생각해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수강 신청도 일단 빡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수업을 놓치면 빌럿을 해야 되고 빌럿도 성공을 못하면 나는 진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다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수업이 나에게 너무 어려워서 한 번의 기회가 더 필요하다던가 시험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그냥 신청하지 않으면 되고 내년에 다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봐도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시험에 대한 부담이 줄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시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0분 동안 라이팅 시험, 두 번째 타입은 20분 동안 스피킹 시험이 있습니다. 라이팅 시험에 대한 후기를 풀어보면은 A4 용지로 된 이제 시험지를 주십니다. 근데 시험지가 장수가 굉장히 많아요. 한 16장, 17장 되는 걸 이제 주시고 그거를 풀면 되는데 그 모든 문제의 타입은 다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하나도 없고 모든 걸 다 서술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피킹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보지 않아서 친구의 이야기를 빌려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문제를 받고 문제에 대해서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뭔가 포뮬러를 작성하거나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20분 안에 교수님께 내가 어떤 과정으로 이걸 풀이했는지를 설명하는 시험 형식이라고 합니다. 학교 생활, 수업 듣고 시험 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노는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5월 달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셨던 축제, 그리고 다가올 대동제. 아쉽게도 독일 대학교에는 그런 축제는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느냐? 학교에서 말아주는 파티가 있어요. 두 가지 파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파티는 학교에서 시내에 있는 클럽을 대관해요. 그럼 우리는 그 클럽 가서 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파티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멘사 기억하시나요? 학생식당 멘사에서 파티를 엽니다. 여러 DJ 초빙하고요. 바 만들어서 학생식당 안에서 클럽을 여는 거죠. 그래서 충격적이면서도 재밌었어가지고 신나게 놀다가 3시에 집 들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될 것 같다 하는 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박수치기. 수업이 끝나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 박수를 책상이 있으면 책상을 이렇게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어서 손을 들 때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드냐? 이렇게 듭니다. 좀 어정쩡한가요? 제가 저에겐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독일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 혹시 아시겠나요? 조심해야 돼요. 이 각도, 손 올리는 각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학교 밖에선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대학생들은 시메스터 티켓을 구매하면 대학교가 속해 있는 주, 저를 예로 들면 니더작센 주에 있는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한 달에 20유로를 더 내면 독일에 있는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일로 교환학생 오는 친구들이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겠죠. 독일의 기차 연차. 여러분이 독일에서 기차를 타게 된다면 가장 자주 들을 안내방송입니다. Heute circa 35 Minuten später.
Heute ohne Halt in Schwell.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기차 딜레이 될 것 같아. 미안해. 이런 얘기고, 우리 기차 여기까지밖에 안 가. 다음 역부터 저기까지 안 가니까 내려. 이런 내용입니다. 독일에서 기차로 여행 다니실 때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여행 기간 일정을 넉넉하게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공휴일과 일요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자기 공휴일과 일요일이 무슨 상관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마트가 열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마트뿐만 아니라 뭔가 쇼핑몰 이런 것도 열지 않아요. 일요일에 쇼핑을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해서 이제 독일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해준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일요일에는 하나님도 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가 동등하게 일요일엔 쉬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속도. 여러분, 저는요,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낼 때 이 로딩바를 처음 봤어요. 여기서 익숙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인터넷 속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땠을까요? 독일에서 살아남기 성공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독일이 아니라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삶은 뜻대로만 되지 않고요. 어쩔 수 없이 독일로 교환학생을 가는 걸 결정하게 되었을 때 속상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독일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정도로 지금은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학부 전공자로서 개발자의 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숨 쉬면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 또 제가 몰랐던 제 자신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썰을 한 5,500만 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재밌고 다이나믹하게 풀고 싶었는데 저 자체가 노잼이라 그런지 삶이 굉장히 평탄하고 잔잔하네요.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이 지루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나영의 독일 교환학생 생존 보고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의 생존 보고서가 독일 또는 교환학생 삶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존 보고서를 쓰고 있을 저도 응원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GDSC 3기 AIML 파트 성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봐요.